안녕하세요. 디자인 소재 대표 강민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구군 동수리에 있는 올랑가 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올랑가 주택은 저희가 23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3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한 뷰가 아주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두 동의 주택으로 되어 있고 한 동의 카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은 특이하게도 첫 번째 동에는 매형 부부가 사시고 두 번째 동에는 천안 부부가 사십니다. 오늘 이제 올랑가의 일모저모도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사시는 우리 건축주님 모시고 이런저런 즐거운 대화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지금 금방 대표님이 소개해준 올랑가의 천암, 네, 그리고 올랑 카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디자인 소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 아름다운 건축 집을 디자인 소재에 의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차차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서울에 오래 살다가 은퇴하면서 어떻게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장소를 여기로 정했고 이 카페를 하게 됐고 100%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디자인 소재 종합건설에 근무하고 있는 정영훈입니다. 이곳을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맡아서 열심히 현장 소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저희가 24년 12월에 준공이라서 이제 사신 지 거의 1년 반 되시잖아요. 만족하시나요? 이렇게 도심 살다가 오신 거라면 어떠신지요? 이제 만족하냐 마느냐의 기준이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일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삶, 그 다음에 물리적인 이 건축, 이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만족감일 텐데, 일단은, 제 얘기를 먼저 하면은, 제가 원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고,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여기 왔으니까,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해이죠. 그리고 1년뿐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지만 이 삶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한적한 데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로 많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 전원생활을 하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보링하다는 거거든요. 무료하다는 거. 그쵸. 이 많은 시간을 뭘 하고 보낼까. 그것도 1, 2년은 뭔가 이제 바베큐도 하고 친구들 오면은 캠핑도 하고 해가지고 재밌지만 조금 지나면 무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카페를 하니까 카페를 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도움도 되지만 그보다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오면은 집을 왜 이렇게 예쁘게 지셨어요? 어떻게 이걸 지시게 됐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궁금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거 이제 답하고 얘기하다 보면 교감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제 얘기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무료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일이다. 우리 집사람도 야, 카페 하길 정말 잘했다. 이 카페를 가지고 이 조그마한 카페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못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 활력소가 된다는 점에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카페가 안 예뻤으면 안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카페가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도심에 그렇죠. 있는 양구에 있는 조만한 그 카페였고 그랬으면 허구한 날 길거리 내다보면서 저 사람이 왜 안 들어올까 이러면서 그냥 보냈을 텐데 이 카페를 워낙 예쁘게 져주셔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칭찬을 해요. 양구에 이런 카페가 있었는가.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바깥의 외관도 그렇고 너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현재 1년 조금 6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장님 처음 소개받아가지고 저희 사무실 수업 했었나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때 이제 뭐 처음 뵀지만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장님이 그때 저한테 이 사람아 처음 봤는데 뭘 믿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 예. 두 번째 미팅은 저희가 이제 양구 여기 현장을 와서 예, 이제 대지도 볼 겸해서 와서 우리 의뢰인한테 어떻게 해야 믿음감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접 시공했던 것들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계약 전에는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직접 가봤다 하고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셨었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근데 집 짓는 사람들은 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직접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뭐 좀 덜 하겠지만은 의뢰껏 그런 것들이 일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 집 짓는 사람은 평생에 딱 한 번 집을 지니까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아파트 사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아파트는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 내가 볼 수 있고 다 완성된 거를 사는 거니까. 근데 집을 짓는다는 거는 없는 거를 이제 만드는 거니까 첫 번째는 많이 속는다는데 그리고 날림으로 진다는데 건축비를 떼어 먹는다는데 공사하다가 수습된다는데 현장 소장이 현장에서 자재를 떼어 먹는다는데 이 수많은 정보들을 대부분 건축주들은 그거를 최고 먼저 걱정을 해요. 맞아요. 이게 네.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런 불신이 좀 그렇죠. 있는 게 현실적인 건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시공사를 찾아야 되는데 시공사를 몇 군데 찾다가 결국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대표님을 만나게 되는데 대표님이 일단 첫 번째 너무 잘생겼어요. 그 우리 가족들은 너무 미남 아니야? 그 여러 가지 꼬투리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은 신뢰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뭐 누구든지 그렇듯이. 예, 근데 두세 번 만나보고는 이 양반이 조금 이렇게 호탕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뒤끝은 없고 그렇다 가지고 쪼잔하게 막 이러실 분은 아니겠구나. 남 등쳐먹고 이런 사람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남 등쳐먹는 것도 뭐 머리가 좋거나 뭐 좀 맞아 그 얘기도 했어.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제가 항상 의뢰인들한테 마지막에 할 때 그럽니다. 저희는 사람이나 몰라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남들처럼 사소한 이익이나 대바라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세거나 대바라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겪어보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약하는 과정에 그다음에 견적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대표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하는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분 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사가 됐죠. 그리고 나서 현장 소장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에이스급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대표님은 막 이렇게 칭찬하거나 막 이렇게 나이스하게 표현을 안 하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 소장님을 이제 처음 뵀는데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지만은 굉장히 또 진솔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면서부터가 이 집 짓는 과정이 좋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예감을 했죠. 예, 그리고 실제로 거의 6개월 정도 걸렸는데 8월에 해가지고 12월에 끝났으니까 12월 말에 끝났죠. 예, 네. 6개월 조금 안 되네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너무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하니까 이 양구까지 와가지고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도 하고 뭐 출퇴근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그 정영훈 실장님이 아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9시 정도에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오는데 여기 우리 그 매형네 부부하고 우리 여기 사장님네 부부하고 네 분이서 우리 정영훈 실장님 차를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손을 아침에 다 흔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게 되게 가슴이 뭉클했고, 그다음에 아침 또 안 먹고 왔을까봐 또 샌드위치도 직접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아, 참 바른 직원이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디자인 소재 온 지는 한 11년? 뭐 이 정도 됩니다. 같이 일한 지 한 11년 정도 되는데, 저희 모든 직원들이 대표인 저를 빼고는 다 똑똑하고, 네, 성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 실장님도 한마디 하시죠, 뭐, 이렇게. 처음에 여기 이제 그 본사에서 미팅을 한번 하고, 현장 답사를 위해서 여기 처음 이제 양구이 현장에 왔을 때 카페에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건축주님이 저한테 주신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 스터디를 너무 많이 하셨었다. 우리 네,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를 땅을 살 때부터 네.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님이 알아야 되는 내용, 앞으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맞아요. A4 용지 거의 한 40장 정도 분량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첫 장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야, 큰일 났다.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은 느낌 아니야?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뭐 됐다. 야, 이거 제대로 걸렸다. 이거 양구에까지 와가지고 이거 야, 코 꼈다. 큰일 났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사실 현장 소장 입장에서는 섣불리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뭐 이렇게 내용을 습득을 해서 그것이 마냥 최고인 줄 알고 그걸로 내용을 잘 파악도 못 하시고 뭘 요구하는 건축주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여기 계시는 최준 사장님은 실제로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자기가 실제로 궁금했던 것들, 적용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장을 보고 놀랐는데 집에 가서 꼼꼼히 다음 장, 그 다음 장을 읽었어요. 늘상 하던 저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 마음을 현장 소장의 입장을 헤아려준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핸디캡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일을 그 6개월 동안 오히려 가장 편안하고 쉽게 일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모르는 건축주님들보다 이렇게 공부하고 스터디해서 준비를 많이 해오신 분이 오히려 현장은 더 일을 할 때 편했고 퀄리티도 더 좋아지고 뭐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에피소드 딱 세 가지만 얘기하면 기억에 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첫 번째는 터파기를 하다가 일기예보에 보통 비가 많이 오면 터파기를 안 해요. 왜냐면 터파기를 한 후에 비가 오게 되면은 토사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잘 잡았던 모양들이 무너져서 다시 또 파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비가 별로 안 온다고 해서 터파기를 했는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매트와 헌치를 한꺼번에 치는데 통 공구를 치는데 두 번에 나눠서 쳤다는.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과 이런 맞아요. 우리가 이게 기초가 조금 예상보다 며칠 더 걸렸어요. 그래서 팠던 데를 되메우고 마른 땅을 다시 또 터파기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를 했다. 힘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았는데 이제 거의 공사 끝 부분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또 건축주님이 사진 찍어주셨어. 아실 거예요, 뭔 얘기인지. 네, 알죠. 이제 현장 다 끝나고 텐트를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지역 특성상 보통 현장 사무실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데 저는 이제 캠핑을 좋아하고 이런 취미들 때문에 오히려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현장 사무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 정리하고 책 이제 정리하고 뭐 자재들 정리하는데 텐트가 바람에 홀랑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막 영수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서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한숨 푹 쉬고 앉아있는데 건축주님이 그걸 또 다행히 찍어주셨어요. 그걸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공사를 다 끝내놓고 다 마무리해놓고 날아간 게 그나마 그렇죠. 천만 다행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통신만 이제 들어오면 되는 과정이었는데 배관도 잘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땅에 이제 이제 물이 좀 있었는지 아무리 쑤셔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봇대에서 그 건축물 내부 집까지 뭐 인터넷이나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선을 케이블을 끌어야 되는데 그 해당 업체에서 와서 케이블을 이제 꽂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관은 제대로 됐는데 배관이 잘못된 건지 짐승이 와서 파먹은 건지 결국 알고 봤더니 거기에 물이 차서 꽝꽝 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빙기를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가져와서 준공 직전에 뚫고 막 손 대이고 뜨거운 물 튀고 이러면서 운 좋게 여튼 뚫어서 잘 했다는 거. 그 세 가지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소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사실 이제 아까 전에도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현장 소장님 하면은 건축을 잘 하시는 분. 네. 그리고 현장을 잘 컨트롤하는 감독. 이런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건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그렇죠.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커뮤니케이터. 그렇죠. 예, 이 소통하는 능력이 네. 얼마나 뛰어나냐 건축주하고 맞아요. 사실 상당 부분의 갈등이나 불신의 상당 부분은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지 다른 거에서 그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나는 이런 네모난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야 그 정사각형 같이 생긴 거잖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직사각형 같이 생긴 거잖아. 똑같이 하나를 보고 이게 말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야 그게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서로 뭐 분쟁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의뢰인 분들한테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거는 거의 매일 와주십사.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상세하게 작업 일보를 그래도 저희는 항상 주택은 본인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해왔던 거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매일 와주십사 또 이렇게 하죠. 예. 저는 이제 기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임원으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디자인 소재라고 하는 기업을 그냥 바깥에서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현장 소장은 현장을 잘 관리하고 뭐 이런 것도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기본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주 네, 탁월한 네. 근데 또 아까 지금 얘기하시는 요즘은 어느 건축업자나 다 현장을 건축주한테 CCTV까지 동원해가지고 상세하게 예, 밝혀주고 밴드 운영하고 뭐 다 그게 이제 기본이 됐죠. 근데 그렇죠. 사실 이제 입냄새가 나더라도 서로 말을 그렇죠. 해가면서 이게 더 이제 교감하는 건데 그게 더 중요한 시절이 온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뢰가 생기는 것 같고 또 갈등이 그것 때문에 봉합되기도 해소가 하고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그 디자인 소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그리고 소장님이 그걸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좋아했던 거고 또 대표님 보면은 저도 이제 리더를 했지만은 사실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거든요. 예, 안달이 나니까. 특히나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자금이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럴 텐데, 제가 보는 견지에선 대체로 100% 다 현장에다가 위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 기업체에서는 임파워먼트라 그러는데, 권한이양을 딱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만 개입을 하고 나머지는 권한이양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돼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는 집 짓는데 과정에서 한 번도 큰 소리가 나거나 그죠? 그런 건 없었어요. 그죠? 갈등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따진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저 현장 소장님의 공로가 크다라고 맞습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현장 책임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그죠? 중요하고 네. 항상 하는 말은 우리는 집을 짓고 건물을 지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지만
이거 여기서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도 중요하지만 이거 하나 조금 더 벌자고 관계가 나빠지는 건 더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직원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거기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게 최선이면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다 뭐 우리 정영훈 실장님 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해주셔서 뭐 작지만 그래도 이 불경기에 근근히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람 장학금이라고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4년 12월에 이 공사를 다 마쳤는데 우리 정영훈 실장님이 이제 본사에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랬더니 저한테 이거 대표님 이걸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건축주 가족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가족끼리 장학 사업을 하셨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집을 지면서 우리 이제 실장님 해가지고 우리 정영훈 실장을 지칭하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손편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정영훈 실장님이 따님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한테 장학금을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일회 장학생입니다. 그렇죠. 네. 서울대 가야 되겠어 그래서. 근데 이런 손편지는 저희 뭐 20대 때 뭐 연애 편지 이런 거 외에는 손편지를 볼 기회도 없고 그런데 요게 저도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나가서 추운데 고생했고 그러한 고생의 보람이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같이 작거나 크거나 여러 가지 중소규모 건설회사들이 많을 텐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건축주한테 감사의 편지를 받은 건 뭐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시니까 네. 그런 거죠. 네. 하셨으니까. 네. 저희는 집을 총 3채를 졌거든요. 그것도 별동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기초가 그렇죠. 같은 것도 아니고 3개 다 네. 독립된 건축을 진 그때만 해도 저도 잘 몰랐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이거 3동을 한꺼번에 현장 소장이 컨트롤하면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거를 오랫동안 맡아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빨리 누구든지 이거 빨리 끝내고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가족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겨울에 오기 전에 여긴 겨울이 추우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는 촉박감도 있었고 막 그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미안함과 감사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매형하고 누나가 결정을 해서 정 수사님한테 1호로 작지만은 장학금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때 아주 흡족하고 뭐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걸로 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디자인 소재하고 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제 집 짓는다는 거는 아까 전에 그때는 방송 찍기 전에 얘기한 거네요. 의식주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자는 곳이 집인데 이 건축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고 맞습니다.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의 저 기저부터 상상의 이상까지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곳이 이 건축의 집이라는 거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는 거는 수많은 생각과 정성, 그다음에 뭐 신뢰 이런 것들이 무형의 것들이 다 녹아져 들어야지 집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그냥 자재로만 집을 짓다면 짓고 나서 끊임없이 인간은 후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워하잖아요. 에이씨 왜 이렇게 줬어 이 새끼들 도대체 말이야. 이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녹여서 지어지는 거면 그런 게 좀 덜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집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 이상의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디자인 소재가 그런 거를 잘 계속 앞으로도 잘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항상 합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주는 사람들은 허가난 대로, 계획된 대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고 준공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사시는 분들이 손길이 얼마만큼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집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지느냐, 이런 것도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집을 지면서 정 실장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조언을 해가지고 탁월하다라고 지금도 살면서 야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까라고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두고두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이 테두리 이걸 뭐라 그래? 이건 뭐죠? 창문 테두리 이걸 프레싱. 프레싱. 네네. 우리가 프레싱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안 한다라고 생각을 결정을 했는데, 저 정 실장님이 프레싱 꼭 하세요. 집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좋습니다. 근데 지금도 프레싱 해놓은 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집 참 예쁘네요라고 하는 거는 그 프레싱이 주는 네. 예 아주 엣지 있는 그 포인트가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집입니다라고 평가하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들이 귀걸이하고 똑같아요. 예. 화장 다 해놓고 귀걸이를 맞아요. 딱 달아야지 정말 네네. 제대로 갖고 왔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우리 카페 바닥에 난방이 깔려 있어요. 보일러가. 대부분 이런 카페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안 하죠. 난방을 안 하고 저기 다른 난방을 하는데, 근데 난방을 꼭 하시죠라고 저거 했는데 그것도 지금 두고두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기발한데 네, 어떻게 네. 카페에다가 난방을 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도 만약에 집에 카페를 진다면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카페에다 난방한 거는 아주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나라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의뢰인들한테 설명할 때 마지막에 설명 안 하면 제 집이어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저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어보면 예. 그렇게 대답하는 예.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프레싱들이 요즘 주택에 이제 프레싱이 자꾸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게 왜 넓어지냐면은 에너지 이 열효율 관리법이 옛날에는 정말 80년대, 90년대 초반 집들 이렇게 허물려고 보면은 하얀 스티로폼 5cm짜리 요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외벽, 지붕, 층간 다 에너지 관리, 이 열효율 관리법이 달리기 때문에 저 프레싱이 자꾸 넓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옛날 집들은 프레싱들이 없지만 요즘 집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프레싱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아주 그거는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그때 돈을 더 들였지만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거 말고도 뭐 되게 많죠. 사실 정수사님하고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막 용기 있게 막 했던 것들이 정 실장님이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창문 사이즈도 바꾸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나라면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화장실 창문도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건축의 설계하는 과정이 그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따른 집 짓는 과정이 워낙 기니까 그동안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집 지면서 정 실장님이 항상 건축 짓는 제 마음 조바심이라니까 앞서 나가잖아요. 그다음이 뭐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는 요것만 이렇게 하고 그거 그렇죠, 결정할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그거를 건축주한테 항상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잘 따라가면 됐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건축주분들은 정말 잘 지어질까? 막 오늘 이거 해결할 것도 힘든데 막 며칠 거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설명시켜 주시면 또 이거 잊어버리시거나 또 과부하가 걸리시니까는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그죠. 하는 일이 단계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며칠 전에는 꼭 오십시오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리고 여기 카페 디자인할 때도
사실은 이제 카페 하면은 통상적으로 카페 안에 인테리어를 별도의 이제 업자를 불러가지고 네, 네, 네. 인테리어를 이제 하죠. 그때 카페 질 때도 제가 저기 그때 관리동 천막에서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아니 뭘 업자를 부르세요. 우리도 인테리어 하는데 여기 정 실장님한테 시키세요. 맞아,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매형내 계약 한 건, 우리 최준 사장님 계약 한 건 이렇게 두 건으로 하고 인테리어는 계약을 안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가다가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를 부르시는 게 더 머리 아프시고 더 단가적인 차이도 있고 우리가 하는 김에 하시는 게 더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때 정 실장님하고 그냥 둘이서 상의해 가면서 이게 어떨까 뭐 이렇게 상의하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양구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양구는 좀 아직은 저 서울 같지 네, 않으니까 네, 네. 약간의 컨셉이나 이런데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양구에 정말 서울 스타일이네. 예, 인테리어를 해놓은 걸 보고 근데 사실 여기에 뭐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 실장님의 감각과 이런 걸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고맙죠. 별도로 인테리어에 디자인을 안 하고 그냥 원스톱으로 다 끝내버렸다는 게 저희로서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뭐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하셨죠, 사실.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말씀은 이렇게 뭐 저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보고 한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뭘 보고 했냐? 도면을 보고 하긴 했는데 설계에서 도면을 그린 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는. 그렇죠. 도면 자체가. 네. 근데 매번 그리셨어요. 참고 자료. 음. 그러니까 저는 보고 한 것뿐이에요,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대신에 여기에 벽돌을 하고 싶다. 그럼 벽돌의 종류만 말씀드리고 선택을 하신 거고 매질을 요거 간격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것까지 다 메모하시고 스터디하시고 해서 다 자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카운터 쪽도 여기는 오디오 자리다. 여기는 카운터 자리다. 여기는 머신 자리다. 머신의 사이즈는 얼마다. 전기는 얼마가 필요하다. 오히려 웬만한 인테리어 설계하시는 이런 업체만큼이나 자료를 충분히 주셔가지고 맞아요. 일하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 생각나는 게 영광입니다. 이거. 그 저기 그때 조언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결정적인 게 네네. 또 하나 있어요. 여기 고벽돌 네. 여기 싼 거. 그 벽의 한쪽이 그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말고 그냥 흰 벽으로 그냥 맞아요. 가자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여기는 이건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것도 신의 한 수였죠. 저거 없었으면 그냥 밋밋할 뻔했는데 맞아요. 예, 사람들이 저 한쪽 면이 저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역시 서울 사람들 꼭 그래요. 사장님도 서울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업자가 저기 서울 업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역시 저 바리솔도 바르선도 있어요. 바리솔도 보고 야 저거는 서울에서는 저렇게 하는가 보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하여튼 그때 정 실장님이 여기는 이렇게 하시죠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여기 한 1시 정도에 도착을 했죠. 1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창문이 다 폴딩이 다 지금 이제 손님이 다 가셨지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꽉 차 있어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장님 인스타나 우리 인스타 서로 친구니까 보면은 또 이렇게 지역 양구 출신의 이런 화가분들 그림도 있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 내신 거예요, 사장님?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이 카페를 지면서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한 20년 동안 취미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70살 되면은 전 세계 다니면서 사진 찍었던 거를 전시회를 해야겠다. 그것도 내 카페에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카페 질 때부터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질 때 여기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걸고 내 사진을 이렇게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게 공간이 이제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 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카페 예쁘네요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에 전시회를 이렇게 해주면은 아마추어 작가들한테. 좋죠. 아마추어는 사실 집에서 취미로 그리는 사람인데 어디 전시할 데도 없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예.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전시회를 가끔 해요. 양구에서도. 예. 관공서나 이런 데 하는데 꼭 초등학교 그 학예 발표하듯이 그냥 이젤에다가 쭉 그림을 걸어놓고는 그런 거 전시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너무 성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제대로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여기 서양화가 동호인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제가 전시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반신반의했는데 처음에 이제 기획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은 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그 여성분들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처음부터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제를 뭘로 하고 뭐 이거 회사에서 하던 일이니까 그렇죠. 포스터들 이렇게 저 가안을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그림마다 이제 못한. 설명서를 그림 설명을 네. 작가분하고 얘기해가지고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라고 제가 뭐 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갖다 붙여주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1차를 작년 12월에 1차 전시회를 했고요. 네.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른 분들이 세 분 이제 또 섭외가 돼가지고 2차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여기서 그 음악회도 좀 간단한 맞아요, 음악회도 맞아요. 했어요. 그런 내용은 저기 우리 인스타 올람가에 예, 들어가 예. 보시면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름아름. 근데 이 공간이 이제 양구에서는 그런 공간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고 그분들은 그림만 주시면 제가 기획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제가 다 서포트를 하죠. 예. 우리 말씀 중에 우리 첫 번째 집의 주인공이신 우리 지선진 원장님 모셨는데 선생님 저기 우리 간단한 소개랑 요즘에 오도 이촌이 많이 유행이고 그러잖아요. 겪어보시니까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 소재를 알게 돼서 이곳에 집을 짓게 되었고요. 정성스럽게 집을 지어 주셔서 지금 이제 도시생활 4일, 그 다음에 이곳에서 전원생활 3일 하고 있는 이 올람가의 첫 번째 주인인 지선진입니다. 시골 생활과 도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거리상의 단점은 있는데 내려올 때의 그 시간적인 그 부분이 내려와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다 잊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려오기 잘했다. 집을 참 잘 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이렇게 귀농이나 건물이나 집을 짓고 싶은 분들에게 뭐 건설회사를 선택하거나 꼭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이제 이 처남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해서 사실 처남이 다리품을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이제 처남이 주도해서 했는데 좋은 믿음이 가는 그런 회사를 만나는 게 무엇보다도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어떤 회사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회사를 만난다면 결과물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너무 또 갑자기 찾아와서 많은 시간 너무 뺏어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